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당국이 장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검 잘 듣는 거 맞습니까? 물가는 못 잡고요. 자칫 이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교하고 유능한 정부라면요, 이럴 때 실력 발휘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에요. 역시 물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물가 아닙니다. 미국 물가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어요. 자, 미국 물가 9.1%를 기록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8월에 8.6을 기록했죠. 올랐습니다. 자, 4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입니다. 공격적인 긴축 힘 받을 듯. 여기서 말하는 긴축이란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뜻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우리나라도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얘기죠.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금리 빅스텝을 밟았다. 빅스텝. 그러니까 뭔가 걸음이 크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동안의 예상 그대로 적중된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3%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더 소개해드리죠. 기준금리가요, 지금까지는요 1.75%. 그런데요,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럼 2.25%. 많은 분들이요, 2%뭐 조금 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시중에 소비자들, 금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금리는요, 여기에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죠. 자, 여기 보면요, 물가 안정위에 선제적 대응했다. 금리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 인상. 그러니까 향후에 한 3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연말까지 3% 이룰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코로나 매주 더블링이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50대도 4차 백신 맞는다. 정부가 이렇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 사이 확진이 4만을 찍었는데요. 4만 명. 정점은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7일 격리 계속, 그리고 거리 두기는 자율로 한다. 과거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안 한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죠. 자, 요즘에 정치권 이 이슈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검찰 어제요,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줄소환 예고한 거 아니냐. 언론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가지 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건 관련 각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지원 서훈 전 원장 고발 7일 만에 이루어졌다. 굉장히 뭔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여야 현역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에 여야가 격돌한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특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북송권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날카롭게 맞서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주제 등 토론을 좀 벌이기 위해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에 맞서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최고위원 도전 선언하셨죠? 오늘 나와 네. 계십니다. 두 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면 오늘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의원이 화면에 등장하고 계는데, 여기 보면 국회 배지를 큼지막하게 달고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vs 격돌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슈는요, 이 북송권, 이 탈북 어민 2명이죠. 이게 좀 몇 년 지난 일인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어제 입장을 좀 냈어요. 자, 어민 북송 이거 진실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다 야당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사실은 이 건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논쟁이 좀 벌어지다가 지금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북성 사진 공개, 정치권 후폭풍이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은요, 문재인 정부 때 설명과 다르다. 사진 보면 이게 맞습니까? 귀순 안 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강제 북송했다면 이건 반인륜 범죄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자진 월남이 아닌 군이 생포한 거다.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범죄 정보를 포착했다. 확실하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박지원 서울 고발 일주일 만에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강제 수사. 그러니까 좀 신속히 움직였다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해서 내부 자료 확보, 컴퓨터 포렌식, 압수수색이긴 하지만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설명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좀 신속히 이뤄졌다. 이 기사는 또 이런 시각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팩트체크 형식의 또 설명을 해놨어요. 두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 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 어민들을 귀순한 거다. 사진 보면 알지 않는가. 그러나 강제로 북송했다. 이거 인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요. 귀순 아니고요. 도피한 겁니다. 그리고 생포한 겁니다. 흉악범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다음 보시죠. 자, 중범죄 23명은 북송을 안 했다. 그러니까 중범죄의 경우에 지금 귀순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운명가름 귀순 진정성, 이거 모호하다. 자, 우리 국민 위협 노출될 개연성 차단, 이런 이유가 좀 있었죠. 그런데 어민 2명 척 강제 추방 판단했는데 여기는 좀 물음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야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례가 있군요. 귀순 관련 오락가락 기준 정비 시급하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2년 전입니다. 당시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죠. 유엔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연말 방한하여 탈북 선언 강제 북송 문제를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시에도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오늘 중앙일보에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강제 북송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 뭔지도 모르고 판무점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죠. 뭔가 좀 서둘렀다는 뜻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통상 북한 주민 송환엔 적십사사가 동행하는데 군에서 호송을 거부하자 경찰 대신 동원했다. 유엔사도 개입 않겠다 의사 전한 듯. 그러니까 뭔가가 매끄럽진 않았단 뜻이 되는데 경찰청 측은 현장 가서야 임무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야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여야 의원께서 각자
상대 의원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기회,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께서 장경태 의원에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주시죠. 네. 저는 이번 사건이 그 멀쩡한 그 귀순 2명을 강제 북송한 건 사실 문명국의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은 뭐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귀순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게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 수사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제법상 우리가 고문이 우려되는 나라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예. 고문 그 방지 협약에도 우리가 가입이 예. 되어 있는 그런 문명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원의 예. 전 국정원장까지 개입을 해서 조사를 중단시키고 무리해서 이 2사람을 강제 북송시킨 것. 예.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내가 이 2사람 3일밖에 조사를 안 하고요. 보통은 예. 수주가 걸리는 걸 3일 만에 조사하고 또 조사를 중단시키고 예. 보내면서 북에 오늘 보냅니다라고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죠. 김정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좀 해주십시오. 예.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결국은 이 마지막에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저 그때 남북 정상회담 예. 이후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안 오니 초조하죠. 예.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평화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거기에 같이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2명의 귀순 그러니까 탈북 주민이죠.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김영희 인권 의원님, 이제 변호 질문을 던져주세요. 네, 마지막 예. 질문입니다. 결국은 북한 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량한 어떻게 생각하면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 예. 국민은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이게 예. 과연 문명국이 할 짓이냐.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송, 강제 북송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강제 그 북송이- 어민들을 뭔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물로 바친 거 아니냐? 뭔가 평화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네, 답변과 더불어 저도 함께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 발생했던 2019년 8월은 이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평화 쇼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흉악범들을 다시 강제 송환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렇게 지금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고금리 빅스텝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북풍에만 몰두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답변과 더불어 질문으로 함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이 강도, 강간, 살해 등의 이 흉악범들이 이 북한의 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도피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예. 모든 분들을 다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넣을 건지 또 만약 북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한국의 거의 경찰 또는 검찰, 한국의 예.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대부분 무죄가 날 건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섞여 살게 할 것인지 섞여 살게 만든다면 예. 매우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실 건지 이 16명이나 살해했다고 하는 예. 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 입장은 16명 살해한 건 모르겠다. 예. 그러면 유죄가 아니다. 그럼 무죄로 추정해서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섞여 살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장경태 의원, 김정재 의원께서 이거 지금 뭔가 제물로 바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의 말씀은 당시 북한하고 별로 관계도 별로였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일단 답을 하셨고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흉악범이다. 자, 그럼 이런 똑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할 경우에도 그럼 받아들이겠나?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김정재 의원님. 흉악범, 이제 용의자죠. 살인 용의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NLL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3조에는 예. 저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실효적 지배가 없어서 음.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NLL을 넘어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 어떠한 과정이나 있다 상관없이 일단 넘으면 우리 넘어오면 국민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간주하고 예.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흉악범이나 살인자도 재판을 받을 권리 다 있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게 공산 국가가 다른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강제 북송을 하고 이렇게 했냐? 이 중간의 일들은 여러 가지 예.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지금 흉악범이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현재 이 살인범보다 더 강한 중범죄를 저지른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까 기사는 그렇게 네, 소개를 한 하고 있죠. 23명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 이외에 기타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탈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법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예. 어떤 교육이나 주거나 아.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범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이나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할 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에도 예. 강제로 추방하고 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법은 어디 문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대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런 중범죄 저지른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00여 명 이상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대한민국 뉴스 우리가 사회면에서 많이 보지만 많은 흉악범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예. 한 뉴스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옳다면 예. 우리는 연일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 살인하다, 아. 강화하다 이런 뉴스를 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북한으로 거짓말,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겠다라고 예. 이런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 이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향후에 수많은 북한을 이탈해서 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많은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예. 코승줄에 묶어서 북한으로 그냥 보내진다면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랬더라도 일단 귀순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게 일단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장경태 의원님께는 제가 저 앵커 진행자 직권으로 질문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릴게요. 사실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 사진은 찍혔고 존재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당국에서 했던 설명과 이 사진의 모습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각에서는 약간 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있는데 당시는 이 사진이 왜 공개가 안 됐을까요? 이건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짧게 답변드리면요. 예. 이 경찰의 모든 범죄인 이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예. 경찰이나 또 어떤 여러 수사기관에 잡혀갈 때 대부분 끌려가기 싫어합니다. 순순히 응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예. 어찌되었건 저는 참 이 윤석열 정권이 참 한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는 예. 올리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 고금리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뭐 예. 한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국회는 개원하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다는 말씀과 더불어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안보마저도 이렇게 헌시작가처럼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이 수사 이 여러 가지 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범인들이 여러 동료 선원들을 16명의 가량을 죽이고 나서 김책항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한 명이 이 잡히는 걸 그렇죠. 보고 다시 도주한 그런 건 과정으로 그건 설명이 국민의힘도 됐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귀순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다시 김책항을 왜 돌아갔습니까? 아. 그리고 한 명이 잡혔는데 왜 다시 돌아왔다가 경고 사격 받고 아. 다시 돌아갔다가 NLL이 무슨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책항을 예. 왜 돌아갔는지 이 예. 부분을 밝혀야 되고요.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예. 북한 이탈 주민법은 어찌되었건 비정치범들 이런 흉악사범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또 한 가지 헌법 3조를 얘기하셨는데요.
헌법 3조와 더불어서 헌법 4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즉 분단의 현실을 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그럼 또 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 저희 지켜야 됩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그 조약 사항들을 국제법상의 조약을 북한에게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정상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발언이신 건지 정말 이 남북 관계의 어찌되건 분단 국가의 현실적인 부분들 특수성을 예. 감안한 발언이신지 좀 궁금해서 자, 여쭤보고 장태 의원 싶습니다.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덧붙여 김정재 네, 의원께 질문을 네, 좀 네. 압축해서 드릴게요. 네. 우선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이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거 북풍 같다.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하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풍을 벌이는 거냐. 일단 이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북한 주민 어떤 얘기하시는데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이 질문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북풍입니까? 3, 40년 전에 예. 주장했던 북풍. 그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북풍 이런데 그런 정치 노름에 논한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서해 그 공무원이 예. 지금 북한 월북했다는 그런 낙인을 찍히고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자는 것이 어떻게 북풍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런 일을 전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밝히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진실을 밝히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는 이번에 이 강제 북송을 시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 북한은 어떤 그 인도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그냥 자진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였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모든 이 정황들을 보면 뭐 거짓말 그리고 하나 참 제가 드릴 예. 말씀이 이 지금 두 명이 내려올 때 배에 흰 천을 올렸다고 합니다. 흰 천을 올리고 지금 NLL을 넘으면서 흰 천을 올려서 예. 충분히 자기들이 귀순 의사를 예. 이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진술의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예. 남한으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온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두 분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시간이 벌써 8시 20분 넘어갔거든요. 제가 질문을 짧게 한 마디만 드리면 짧게 일단 반론하셨어요. 일단 16명을 살해한 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죠. 밝혀서 봐야 일단 뭐 되니까. 설명이 그렇다는 그게 거네요, 인정하더라도 그 예, 이후에 예. 모든 절차 알겠습니다. 북송한 건 잘못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살인된 게 사실 입증 안 되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섞여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두 분께 각각 질문 하나 그리고 공통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요.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네. 답변을 빠르게 좀 해주세요. 먼저 장경태 의원께는요. 앞서서도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 사실 유엔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봐서 설명을 듣고 싶다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별다른 설명을 어떻게 보면 협조를 좀 안 했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 새누리당부터 나왔거든요. 당신은 유엔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판단하시고 왜 별다른 협조가 없었던 겁니까? 이거. 유엔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유엔사를 비롯한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에 대한 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군 안보와 관련된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예. 군사 정보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가지 서해에서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예. 군 특수정보, SI 정보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의 국군의 작전 반경, 그리고 레이더 범위, 여러 도감청까지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군사작전합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재 의원께요. 사실은 이 2019년 그리고 그 당시 보면 통일부의 설명과 최근의 통일부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부처입니다. 연속상성으로 보면 연속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자체가 문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바라기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그럼 뭐 있겠습니까? 압박을 좀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예. 이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 묵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거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참아왔듯이 통일부도 2년간 참아왔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께 손 드셨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예. 네, 만약에 저희가 북한 발악을 했다면 현재 북한은 유엔 제재 대상국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국입니다.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우리가 제재하지 않고 북한을 만약 발악했다면 우리도 미국 제재 혹은 유엔 제재 대상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재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정쟁에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똑같이 드릴게요. 지금 여야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얘기 벌써 꺼내고 있거든요. 그 국정조사를 하는 것 찬성 반대 의견 두 분께 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장경태 의원. 저는 상임위부터 좀 개원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상임위.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데 이 국정원과 군 정보와 관련된 상임위가 정보위원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보위 안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굳이 알짜 상임위 중에 알짜 상임위만 지향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안 갖겠다고 하는 건지 일단 국정조사 전에 정보위부터 먼저 여십시오.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나서 정보위원장 안 국정조사?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아, 네. 상임위가 먼저다. 이런 거 공개해도 자, 되는지 김경재 모르겠는데. 의원님은? 국회에서는 역시 힘 있는 왕이 민주당입니다. 아. 빨리 원구성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정보위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민주당이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위 그래 좋다. 이거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시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빨리 저희가 열렸으면 가져가라고 좋겠고요. 했습니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국정조사권은 열렸으면 어떻게 좋겠다. 생각해요? 아니 뭐 예습니다. 뭐 아. 당당하면은 여야가 이거는 충분히 다 예. 같이 문제를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는 데 생각을 어. 일치하니까 국정조사 찬성입니다. 지금 큰 이슈 하나 다뤘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정당의 이슈 의원분들께 각각 개별 질문 좀 준비했거든요.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번 기사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어요. 자, 979로 이재명 방탄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친명 이거 금도 넘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또 맞서는데 97그룹에서 나오는 주장은 지금 나 혼자 산다. 여기서 나는 이재명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느낌에 출마한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왕국에 빌밀 줘서는 안 된다. 이거 당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친명 그룹에서는요.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인데 이 사법 리스크 운운한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또 맞서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장경태 의원께요.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짧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당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이제 친명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뭐 내몰라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사법적인 역할, 형사 소추나 여러 가지 등등의 예. 수사만 집중하고 계신데요. 어찌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 억지로 하는 수사, 먹가 수사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대해서 당에는 영향이 없을 거로 보신다는 건가요? 뭐 문제가 돼야지 당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알겠습니다. 여론이 뭔가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추가로 하나 들리면요.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혹시 이재명 의원과 좀 상의하셨습니까? 상의하진 않고요. 저의 이 어떤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신 김에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왜 장경태가 최고위원에 도전했는가? 물으시면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혁신안들을 당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뉴 혁신 플랜을 제안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메타 정당, OTT 정당, 또 마켓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출마 선언했던 분들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자, 민주당과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께는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대표에 오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한테는 큰 선물이죠. 선물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아까 조사를 국민들은 지난번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주신 이유가 이재명 후보 좀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근데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저희 당에서는 더 훌륭한 대표가 좀 돼가지고 좀 한번 격돌을 해볼 만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정재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을 다룬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 짧게 소개해드리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까 말까. 여당에서 지금 이 사진을 거느냐 마느냐 찬반 논란이 있다. 지금은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는데 최근에 권성도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잠깐 제안을 했죠. 물론 그게 뭐 가볍게 좀 제안한 거다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현직 대통령 사진을 여당에서 회의실에 걸까 말까 이겁니다. 김종재 의원께서는 이 사안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민주당에 가면 당연히 걸려 있고요. 대한민국의 저 시골 면 단위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왜 한 거냐? 네, 당연히 걸어야 되고요. 뭐 지금 빠져 있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저희 당에서 그 배출한 대통령 사진은 당연히 그러면 역대 대통령 박근혜, 사진 걸어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 당연히 걸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네. 예, 장경태 의원.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여쭤본 적이 많았는데요. 한 번도 답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창당일은 언제입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9월 예. 18일 창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직 새 대통령에 예. 대한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셨습니다. 그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거셨거든요. 그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거실 건지 지금 창당일을 예. 답변하신 분이 한 분도 김종재 의원은 걸 필요가 있다라고 없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 거시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거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지금- 대통령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이합 집산이 워낙 커서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당에 이렇게 연원을 따져 보면은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민주당의 뭐 꼬마 민주당이 예. 또 지금 현재 국민의당 그 전신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계보를 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당히 거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경태 의원께는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거의 정치적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에게 예. 그 전에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예. 징계에 회부한 것은 당대표 탄핵 절차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당의 당원 단계는 당대표 탄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을 해야지만 예.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선 끝나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 예. 이렇게 윤리위 회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조기 전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예.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냐 사고냐 이 해석을 하고 있고 당대표 직무대행이냐 조기 예. 전대냐라는 것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지금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 한심한 그 날짜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는 사고로 예. 다들 모두 전원 의원들이 그렇게 추인을 권 대표님 예. 권한 대행 직무대행이죠 체제로 예. 다들 추인을 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물론 민주정당에서는 당연히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사고나 거리나 싸우는 게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화를 빨리 이뤄냈고 예. 그리고 민생에 더 집중하자는 게 지금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슈 빠르게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